2년 동안 매달 똑같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적금까지 깨져 있었어요. 생활비도 아니고 카드값도 아니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빚, 도박, 다른 여자, 제 머릿속은 수백 가지 추측으로 뒤엉켰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뒤였어요. 그 돈이 향한 곳, 제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면 돈이 쓸 때가 많잖아요. 기저귀, 분유, 어린이집 준비물, 집 대출이자, 생활비. 그래서 통장이 늘 빠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월급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잔고가 이상하게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계산했나 싶었죠. 교대 근무 때문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 숫자 하나 둘 놓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빠져나간 금액이 너무 일정했어요. 날짜도 규칙적, 금액도 딱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맞춰둔 것처럼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대출? 아니야, 대출은 없는데. 카드값? 그것도 아니고 생활비. 그런데 이건 내역이 안 맞아. 아무리 장부를 맞춰도 빈칸이 남았어요. 그 빈칸, 그 구멍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계산기처럼 돌아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빚을 졌나?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을 몰래 하고 있나? 더 끔찍한 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건 적금 계좌였습니다.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온 적금이 어느 날 갑자기 해약돼 있더군요. 무려 1,000만 원.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제 직감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 뭐야? 왜 말 안 했어? 저는 사실 화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진실만 듣고 싶었어요.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의 대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 중 하나였습니다. 넌 왜 그렇게 쪼잔하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어서 말했어요. 부모님 힘드시면 도와야지. 난 내 옷자락이라도 팔아서 보탤 거다. 근데 넌 부모님께 드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문제 삼은 건 도운 행위가 아니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했다는 것. 그게 제겐 배신이었는데 남편은 교묘히 말을 비틀어 마치 제가 돈에 눈이 먼 불효자 며느리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돈거리니까 난 내가 무섭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천사처럼 자는 딸을 보며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불길처럼 의심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왜 적금까지 깨고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한다. 이제 더는 남편의 입만 바라보지 않겠다. 저는 거의 탐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 브라우저 기록을 살피고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 남편 이름으로 돈이 나갔는데 받는 사람 이름은 공란. 메모란에는 딱 2글자. 가족. 가족? 그럼 도대체 누구?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가족인데?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숨겨둔 여자? 빚쟁이? 아니면 정말 시가? 그리고 적금 해약 기록에서도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남긴 상담 메모. 사정상 부모님께 드린다고 함.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부모님? 그럼 시부모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행 직원이 그냥 추측해서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시가에 간다기에 저도 직접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기, 우리 아들이 효자지. 덕분에 우리가 살맛난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효자? 무슨 말이지? 도련님들도 방에서 나와 화나게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어요. 매달 보내주는 돈 덕분에 숨통 트였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이미 이 집안에서 매달 돈을 보내는 효자 영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결정타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아까워하는 거 안다. 그래도 이게 다 가족이잖니. 너도 내 부모님 어려우면 그렇게 안 하겠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고 지금도 손이 부르트도록 반찬을 만들고 경비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모님은 외면당하고 시댁은 당연하다는 듯 제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이고 운전대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더는 못 참겠다. 그 주 내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딸과 웃으며 놀아주고 회사에서도 태연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갈갈이 찢어져 있었죠. 남편은 식가에서 영웅 대접받고 와선 태연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딸과 웃고 떠들었죠. 그 모습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남편이 출근길에 무심히 던진 한마디. 너 같은 여자는 딸 교육에 해롭다. 쪼잔하고 계산적이고 난 진짜 지겹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2년간 벌어진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매달 송금, 적금 해약, 시댁의 태도, 남편의 독설 얘기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널 2배, 3배 더 사랑해줄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엄마는 더 이상 당하지 않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